네, 안녕하세요. 한때의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2024년 3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60% 이상인 7개 기업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87.95%를 기록한 HB인베스트먼트였고요. 60%를 초과하는 기업 중에서는 시프트업이 61.3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들을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요. 투자회사, 지주회사, 기술적 우위를 가진 회사, 히트작을 가진 회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기업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B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에 투자가 들어가는 만큼 투자회사다 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24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87.95%, 시가총액은 440억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HB인베스트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 회사다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납입금액 기준으로 해서 약 5,588억 정도를 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HB인베스트먼트의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이유는 투자했던 기업들이 상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2024년 하반기에 ITCK, 엑셀세라퓨틱스 같은 기업들이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 후 실제 상장에 성공하면서 투자 성공에 따른 영업이익률 증가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엑셀세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장했을 때 굉장히 높은 주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투자 성공에 좀 가깝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 있고요. HB인베스트먼트의 실적을 보시면 매년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 분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업이익률,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기록한 높은 영업이익률이 일회성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죠. HB인베스트먼트의 주가는 약간은 우하향하고 있다는 점까지 한번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LX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LX홀딩스는 LX그룹의 지주회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83.81%, 시가총액은 5,157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LX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LX인터내셔널, LX하우시스, LX세미콘, LXMMA, LXMDI, LX벤처스 총 6개의 국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이 배당금과 상표권 수익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LX홀딩스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배당금 수익과 상표권 수익이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매년 줄어들고 상표권 수익 같은 경우에는 다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LX홀딩스의 실적은 지주회사의 특성상 자회사의 실적이 좋으면 지주회사의 실적도 증가하고 자회사의 실적이 낮으면 지주회사의 실적도 안 좋아지는 구조를 띠게 되는데요. 최근 연도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름 배당도 주기 때문에 배당을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도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70.08%, 시가총액은 12조 7,743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사업,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사업, 모빌리티 사업, 기타 사업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투자, 커머스, 플랫폼, 모빌리티, 기타 사업들이 있지만 여기에는 좀 핵심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SK스퀘어가 보유하고 있는 정말 핵심 자산은 여기 보시는 SK 하이닉스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SK스퀘어는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20.1%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SK 스퀘어는 주력 자회사인 SK 하이닉스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거나 실적이 나빠지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실적을 좀 보시면 2023년에는 적자 규모가 말도 안 되게 컸지만 2024년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영업이익률이 100%를 넘을 수도 있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죠. 다음으로는 오스코텍이라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이 오스코텍은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 우위에 기반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2024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67.61%를 기록했고요. 시가총액은 9,849억입니다. 오스코텍은 연구 중심 신약 개발 및 바이오 기업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 보시면 기술 도입 계약 체결을 통해 공동 연구를 개발 중에 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코텍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좋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냐라고 매출 구조를 찾아보면요. 치과용 이식제 사업, 기능성 소재 관련 제품 사업도 물론 있지만 기타 매출 중에서 기술 이전이라는 게 있다. 기술 이전 마일스톤을 대가로 굉장히 높은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게 86.87%다. 그러면 이 마일스톤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한번 기사를 찾아보면요. 비세포암 치료제 랭나자 권리를 팔았다. 오스코텍은 랭나자 원개발사 제노코스의 모회사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랭나자는 전 임상 단계의 물질로서 유한양행의 기술을 이전한 바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제노스코가 있고 제노스코가 랭나자라는 물질을 어떻게 보면 좀 찾았다, 개발했다 라고 보는데 오스코텍이 이 제노코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 실적이 좋아지기 위한 계약을 진행해서 2024년 9월에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스코텍은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좋았던 기업은 아니고요. 굉장히 안 좋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다가 2024년 3분기에만 반짝 일회성 마일스톤 기술 이전 계약이 실적으로 잡혔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오스코텍의 주가는 저점에서 마일스톤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올랐다가 기술 이전 계약이 현실화되고 나서부터는 원래대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제가 좀 찾아보다가 발견한 건데 오스코텍은 분할 상장 이슈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스코텍 주가 급등에 영향을 주었던 랭나자의 물질 개발사인 제노스코가 현재는 미국 자회사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제노스코를 쪼개기 상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기업은 비오리라는 회사인데요. 비오리라는 회사도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인 기업이다 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63.35%를 기록했고요. 시가총액은 4,714억입니다. 비올은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를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한다. 주요 기기로는 피부과에서 보실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을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장비들은 좀 일회성 계약이라서 한번 팔고 나면 매출이 지속적으로 신장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구심도 있는데요. 비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장비와 소모품을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요. 장비를 팔면 소모품 매출이 올라가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판매 매출이 소모품 판매 매출보다 조금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추후에 장비를 모두 다 팔고 나면 소모품 매출이 장비 매출을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겠죠. 비올은 장비와 소모품 모두 수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 수출 매출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하게 기술 이전 수입이라는 게 발생을 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추가 수익도 확실하진 않지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부채 비율 또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라고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특허 관련 이슈가 있다. 예비 판결에서는 승소했지만 2차 소송이 예고되어 있고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케어젠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케어젠 또한 기술적 우위에 기반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62.44%고요. 시가총액은 1조 6,114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어젠은 펩타이트라는 단백질 기반으로 무언가를 연구해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개발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케어젠이 개발한 화장품이다. 케어젠은 의약품과 화장품 사이에 있는 기능성 화장품 혹은 약용 화장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매출 구조를 보면 전문 테라피 관련 의료기기 개발 판매를 통해서 매출의 66.6%를 올리고 있고요. 호슈 메디컬이라고 하는 약용 화장품을 통해서 매출 1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케어젠의 실적 또한 매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아서 앞서 설명드린 비율과 같이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불성시 공실 법인으로 지정이 됐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따라서 주가는 보합 수준이었다가 한번 하락하고 최근에는 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시프트업은 압도적인 히트작을 바탕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다 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61.32%고요. 시가총액은 3조 6,984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은 게임 개발사인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승리의 여신 니케 라는 게임을 만들었고 또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승리의 여신 니케를 통해서 67.98%, 스텔라 블레이드를 통해서 30.17%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시프트업은 대한민국, 아시아, 아메리카 크게는 세 대륙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한국의 매출 비중이 낮고 아시아와 아메리카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건 이 아시아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일본, 대만인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앱스토어 7번째 1위를 기록을 했다. 출시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강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승리의 여신 니케가 일본하고 대만에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하나 빠진 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는 2025년 1월 9일에 중국에서 사전 예약에 들어갔고요. 텐센트가 유통을 담당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확실치는 않지만 승리의 여신 니케가 좋은 성적을 중국에서 기록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 지금보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도 있다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시프트업의 실적은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좋지만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저조한 상태고요. 매출액이 2024년 예측 기준으로 2,145억인데 시가총액이 무려 3조 6,984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좋고 성장 가능성도 높고 다 좋은데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피어그룹 비슷한 매출을 올리는 게임주보다 훨씬 더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투자회사, 지주회사, 기술적 우위를 가진 회사, 히트작을 가진 회사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는데 투자회사에 속한 회사는 HB 인베스트먼트, 지주회사에 속한 회사는 LX홀딩스와 SK스퀘어, 기술적 우위를 가진 회사는 오스코텍, 비올, 케어젠 등이 있었다. 히트작을 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린 회사는 시프트업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코텍은 기술적 우위를 정말 가지고 있냐라는 것에서는 조금 의문이 들 수 있고요. 자회사 상장 이슈와 더불어서 일회성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낸 걸 수도 있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기업명과 시가총액, 3분기 매출액, 3분기 영업이익률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회사인 HB 인베스트먼트, 지주회사인 LX홀딩스, SK스퀘어를 제외하고요. 오스코텍, 비올, 케어젠, 시프트업 같은 기업들은 매출액이 굉장히 낮지만 높은 영업이익률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구분하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